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종목 상담 프로그램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네, 손만대면 상한가 손대상입니다. 네, 손대상 멘토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도 역시 방송 계속 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좀 따뜻해졌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전국 기온이 네. 전일보다 작년 혹은 평균 기온보다 8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감기 드신 분이 많으신데 감기 혹시 걸리셨나요? 제가 감기 걸리겠습니까? 몸을 보세요. 그래갖고 솔차나 솔잎차나 벌나무요? 예. 네, 그거 이제 많이 드신다라고 해갖고 혹시 몸이 좀 안 좋으신 거하고. 네. 네. 제가 여러 가지 요법도 많이 하고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서 건강기호식품도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뭐든지 다 많이 먹습니다. 자, 건강의 기본은 잘 먹고 잘 배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제가 방송용 순간적으로 딴걸 할 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한 마음에 또 건강한 심신이 또 깃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건강한 육체가 있고 또 건강한 계좌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꼭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서 장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좀 안 좋다 하시면 더 쳐다보고 계셔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근처의 산책도 괜찮다라는 의견도 드리면서, 자, 그렇게 시작을 할까요, 그러면? 네, 일단은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잖아요. 예, 맞습니다. 혼자 종목 가지고 혹은 지금 시장이 어떻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저희 선상클럽 계속적으로 시청해주면서 스트레스 없는 그런 주식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손 한번 이렇게 대주세요. 네, 그래요. 뭘 잡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손대상 멘토와 그리고 제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031.76포인트 나타내면서 6.13포인트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수급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수급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76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이 155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이 271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바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그 전주부터 꾸준히 지금은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초저금리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지금은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업종 한번 같이 보시기 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보합권의 움직임 147만원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가 오늘 0.2%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종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텔레콤이 오늘 마이너스 3.2%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가 1.9%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S 1.4%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가 오늘 반등 나타나고 있네요. 1.4%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특징 종목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업종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한미약품, 유한양행, 욕십자,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 오늘 또 상한가죠. 이 종목군들이 상당히 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제약업종, 바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글로벌화에 따른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정부 정책적인 변화가 두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제약업종, 여러분들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바로
임상 3상이 끝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한 번 더 신약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제약업종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 임상 3상까지 거치면서 약을 출시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거의 7년에서 8년, 길게는 12년, 13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만큼 고생했던 결과물이 올해 그리고 내년에 집중적으로 출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노출되지 않은 재료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헬스케어도 한번 같이 볼까요? 헬스케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자, 헬스케어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도 오늘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오스테민 플란트를 비롯한 루트로닉, 인바디, 그리고 바텍까지도 오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헬스케어 아니면 지금 제약업종까지, 그리고 바이오업종도 지금 시장의 핫 트렌드구나. 대신에 제약업종이 그 중에서 가장 큰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대한통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7%대 급등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18만 2천원 나타나면서 택배 사업에 대한 고성장 기대감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CJ 대한통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오늘 18만 2,500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 잠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박스권 하단 자리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지지가 됐나요? 아니죠. 깨지고 내려왔죠. 우리가 손절하는 순간부터 시세는 시작이 됩니다. 자, 손절하고 나가니까 다시 한 번 더 종목군이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죠. 자, 지금의 반등 자체는 택배 사업의 고성장이라고 보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이미 택배 사업은 고성장이 되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고, 우리가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총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쇼핑액에 대한 매출은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상품화의 다양화를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주문 건수는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택배는 그러면 한 주문당 한 개의 택배가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택배 산업이 왜 고성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싱가포르의 그 물류 회사 자체를 인수하지 못했다. 그게 큰 악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실적적인 성장성, 그리고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 한국타이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 네, 45,950원 나타내면서 오늘 1,850원 나타내고 있고요. 1,850원 빠지고 있습니다. 3.9% 하락하고 있고, 한국타이어 1분기 실적 우려감에 하락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일단 원재료 가격의 하락 자체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경쟁사들도 많아졌고, 지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엔화 약세를 감행함으로써 교체형 타이어라든지 신차형 타이어 자체가 지금 일본 기업들에게 경쟁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코스피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이어서 코스닥 어떻게 움직이는지 손대성 멘토님 확인해 주시죠. 전일과 다르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 쪽으로 동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간 좀 횡보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리 인하라든가 혹은 FOMC에 대한 회의 얘기가 나온 다음에 사실은 코스피 쪽으로 돈이 몰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코스닥 쪽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약세로 좀 출발을 했다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59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에서도 역시 전일 791억 원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의 경우는 165억 원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의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테마 업종으로 보게 되면 앞서서 얘기를 좀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역시 뭐 바이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역시 한미약품이라든가 LG생명과학, 녹십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바이오 에너지에서는 KCI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신약에 대한 얘기도 미리미리 해주셨었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적이 안 좋았던 그런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었었는데, 작년에 R&D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한미약품이 R&D 비용이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꾸준히 나올 이슈들이 뭐 임상 3상 실험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은 제너릭에 대한 이슈가 더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어느 쪽에 기업이 가지고 갔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헬스케어 업종으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중국 쪽에서도 역시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나이가 점차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헬스케어에 대한 이슈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법이 3월 달에 통과를 했습니다. 클라우드법이 통과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발생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딩 컴퓨팅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 쪽에서도 역시 민간의 클라우드를 계속적으로 좀 유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 산업이 개화되는 시기다, 원년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K CNC가 2%대 올라가고 있죠.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역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보안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스마트카까지 앞으로 기술 발전이 계속되면 될수록 보안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랩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랩 같은 경우는 클라우딩 컴퓨터와 보안 모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테마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보셔야 될 부분이요, 역시 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테마든 뭐 아니든 가장 큰 모멘텀은 어쨌든 실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보안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를 역시 여러분들은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시장 잠깐만 그 차트상으로 좀 보게 되면은요, 시장은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박스권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전의 고점 부근이 되게 되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 돌파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인데, 현재의 흐름으로 봤을 때 640포인트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갖고요. 단기적인 매매의 흐름을 좀 확인하고 완벽하게 돌파하는 시점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추가 매수나 혹은 신규 매수 쪽을 이어가는 게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닥 시장 분석도 마치도록 하겠고요.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시죠? 예, 얘기해 줄 건 항상 많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는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식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사는 얘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요. 강의에 오시면 더 많이 얘기를 나누실 수 있겠고, 자,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종목 상담이겠죠. 그래서 좀 더 특별한 종목 상담, 좀 더 고품격 퀄리티를 담은 종목 상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요 023153에 2611에서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에 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셔가지고요, 함께 좋은 성과로 해결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또 왜 뺏으세요? 네, 인터셉트 한번 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 종목 화면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라홀딩스 매도해도 될까요? 1, 2, 1, 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 매도를 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태고요. 조금은 반등 자체를 좀 더 기다리시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 종목군에 대해서 조금 접근 자체를 하시기 조금 힘든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접근이 되셔가지고 지금 조금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단계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에 기업에 대한 부분은 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첫 번째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하락이 있었어요. 이 두 번의 하락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이제 투매 자리입니다. 투매가 나타나고, 양 세력에 대해서 양주포가 투매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지금 주인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 물량, 그리고 요 하단의 요 물량 자체를 소화를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다가 되겠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양매수가 들어오는 자리는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접근하면 안 되는 자리죠. 다시 한 번 더 올리는데 또 양매수가 들어왔죠. 안 된다. 자, 그리고 요번에 또 다시 올리는데 어때요? 또 양매수가 들어왔죠. 맞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여기 올리는데 또 양매수가 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야 되나요? 안 들어가야 되나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 자체에서 지금 주인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외국인도 살려고 하고 기관도 살려고 합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주포는 누굽니까? 주포는 없어요. 그런데 이 종목 들어가시면 안 되죠.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져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자리 자체가 설령 돌파가 되더라도 위에 이 상단 근육도 상당한 저항 구간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도 또다시 한 번 더 단일 매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왜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이 하단 근육 자체를 좀 더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18,500원 자리까지는 되돌림 파동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 시청자님이 생각을 하시는 이 지지 구간, 여기 하단을 지지를 하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를 한번 깨줘야만 누군가에 의해서는 투매가 다시 한번 더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깨지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는 보유를 하시고, 제가 볼 때는 18,400원, 18,500원까지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가장 유익한 매매법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원익 IPS 매수해도 될까요? 8561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슈는 굉장히 좀 많은데, 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D램, 17라인, 그 다음에 OLED 라인에 대한 투자 집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뭐 관련주들이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사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익 IPS 상반기에 좋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으로 분기 실적으로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익 IPS의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전에 기대감이 먼저 형성이 되었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얘기는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나왔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역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도 기대감은 존재를 해요. 기대감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위치가 기대감이 형성된 것만큼 올라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주봉상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2013년부터 투자 집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4,000원부터
15,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최근에 박스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그 수요일에도 제가 선상클럽에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얘기는 해드렸습니다. 기대감은 많이 있습니다. 기대감은 많이 있는데 그 기대감만큼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됐든 실적은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의 조정은 항상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렇다라고 하면 매수 타이밍은 조정을 받았을 때의 반등 구간을 확인해서 매수하는 게 더 옳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관 쪽의 흐름을 지금은 좀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점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결국 누군가는 주포가 있어야 된다, 주 세력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맞기는 한데요. 어떻게 됐든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 싼 가격에 매수하고 싶은 거는 주세력 외에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심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일단은 11,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11,300원에서 11,500원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확인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1,300원에서 11,500원 음봉 한번 더 떨어지고 확실하게 지지받는 거 확인이 된 후에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올라가게 되면은 답은 나와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면요, 14,300원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 있다라는 거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 수급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급이다라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와야지만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직은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타이밍 아니라는 거 지금 눈에 보이실 거니까,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11,300원에서 11,500원 사이에 기관이 매수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 진행하시고요. 11,3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급하게 사는 것보다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매수하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우리산업 매수해도 될까요? 9967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리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차 전지, 전해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마성 재료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가 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트렌드가 돌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적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까지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삼성 SDI의 주가 자체가 크게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자, 삼성 SDI만 같이 보시면 바닥권에서 그냥 이제 주가를 탈피하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 자체를 돌파가 가능하냐 안 하냐는 시간을 보고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자리고, 자, 여기 삼성 SDI 마찬가지로 투매 과정이 벌어져 있다,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산업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산업을 보시면, 자, 주봉을 한번 같이 볼게요. 주봉 자리를 먼저 보시면, 자, 요 자리가 이제 맥점 자리인데 얼마예요? 11,800원, 11,900원인데, 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같이 볼게요. 자, 어때요? 우리가 주봉상으로 체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봉상으로 어차피 보면 또다시 이런 투매 자리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이 자리 자체가 그러면 넘기기 힘든 저항 권역이다. 그럼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단일 매수체가 필요하다가 되겠죠. 자, 하지만 또다시 그런 예상을 뒤엎고 양매수가 또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주가는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이고, 이 자리 자체에 단일 매수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빠졌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양봉에 대한 이 부분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자, 그게 제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올 때 누군가의 주체,
주포가 정해져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때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팔자리도 아닙니다. 좀 더 보유를 하시고요. 거기에 반등 나타났을 때 다시 연락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노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024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아직은 조금 이른 게 아닌가, 받는 구간을 좀 확인하고 매매에 이어지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먼저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LG CNS죠. 그 다음에 리노스가 컨소시엄을 구축을 해갔고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그 다음에 정보와 전략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런 부분만으로 보게 되면 큰 이슈가 될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가의 흐름은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어떤 이슈가 또 나왔었냐면, 리노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체의 매출이 한 곳에서 나오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여주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퍼뜨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패션 사업으로서의 그 진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혀 그 시너지 효과를 일반적으로 M&A를 하거나 혹은 기업이 하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노리는데, 사실은 시너지 효과로서 노릴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 이스트팩에서 신상 백팩이 출시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이슈는 2월 달에 거의 끝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3월 달에 시작하게 되면 신학기가 벌써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그 이전에 준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출근을 하면서 저는 계속 봅니다. 학생들이 어떤 가방을 매는지를 확인해 보게 되면 사실상 이스트팩은 많이 없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실적이 나와줘야지 주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노스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은 조금 더 반등이 나와야지만, 조정을 받아야지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700원에서 800원 사이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2,920원입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10% 정도 더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나마 그 반등의 여력은 한 번 정도 더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박스권보다는 이전에 저항 구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구간을 완벽하게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못했다라고 하는 건 시장이 이전에 저항이 이전에 그 지지가 됐어야 되는데 지지가 아니라 저항이 됐다라고 하면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건 두 가지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2,570원에서 2,580원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2,700원에서 2,800원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의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가 하면, 두 번째는 3,050원을 뛰어넘어야지만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3,05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 매수 타이밍, 그렇지 않고 조정을 더 받는다라고 한다면 2,700원에서 2,800원 사이의 반등을 확인한 후에 매매가 이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좀 더 지켜보세요. 좀 더 지켜보시고 매수 타이밍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건데,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때 여러분들은 좀 싸게 사려고 많이 잡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매수 타이밍은 가장 안전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A 종목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적어도 기술적 분석에서 3가지 이상의 이유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했을 때 매매하는 걸 권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점 참조를 해주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지금 방금 뭐 속보 뉴스가 나왔는데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외교 장관을 접견한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중국의 중산층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고, 뭐 일본은 경쟁기업 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별다른 모습 자체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런 부분도 좀 더 참고를 하셔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다음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령제약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4419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예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스를 잘 안 드는데요. 이 지금 매수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44,400원에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매매를 좀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생각을 하시고 이 가격대에 들어가셨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44,400원 사기도 어려워요, 사실. 이게 이 돌파 매매를 하시는 건데, 이 돌파 매매를 하다가 이 가격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가 잡히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분봉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분 다음에 전화하세요. 한번 얘기 좀 해보게. 자, 44,400원이신데 자, 요 자리거든요. 분봉으로. 예, 요 자리 잡기 어렵죠. 5분, 이게 지금 5분봉인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요 딱 뜨는 요 순간에 딱 체결을 시킨 건데, 제가 볼 때 요 때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여기에 물려 계시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밑에서 못해서 아쉬워서 지금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요 타이밍에 잡기 어려워요. 올라갈 때. 제가 볼 때 앞에 요 자리입니다. 지금 요 자리에 사셨고, 지금 요렇게 이제 시세가 나니까 추가 매수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가격만을 제가 잡아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린 거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 보령제약을 한번 본다면 시세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대세 상승의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군입니다. 자,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 이미 시세가 많이 올랐다, 그죠? 올랐지만 현재부터는 파동 자체가 다른 파동으로 한 단계 넘어가는 그런 시세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앞에 있던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지금 여기 올리는 요 봉, 3월 19일 봉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세력봉입니다. 예, 세력봉이고, 지금 요거에 형성이 됐는데 제가 볼 땐 요게 추가적으로 하락이 조금 가능합니다.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조금 하세요. 전략 45,000원 이하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십시오. 45,000원 이하. 그럼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3월 16일 날 뭐 뉴스 자체, 그리고 아직까지 크게 여기 이슈화가 된 뉴스는 없죠. 뭐 3월 9일 날 배당, 이거는 미리 나왔던 거고, 이슈화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크게 올릴 수 있다. 그건 누군가는 인위적으로 좀 올린다라고 판단한 게 맞고, 지금 이 가격권요, 요 봉을 잘 보시고요. 45,000원대 밑으로는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비중 크게 실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대응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극대화시키는 시즌의 전략이 지금은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약업종, 그리고 바이오가 달리고, 바이오가 잠시 쉬는 틈을 타서 지금 제약업종이 다시 한번 달려주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 시장 분위기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의 제약업종이 상승하는 부분은 저번 달, 저저번 달에 미리 매집을 해놓으신 분들이 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장이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리움쿠첸 매도해도 될까요? 8501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매도하지 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큰 영향을 못 받았습니다. 뭐 다들 아시듯이 밥통주인데
주가도 역시 밥통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 뭐냐면 역시 수익성 악화가 뭐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레인지 역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이슈가 되진 않았죠. 그런데 리모델링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리엄쿠첸 역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리엄쿠첸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리엄쿠첸을 보게 되면은 다 가지고 있죠. 집에 밥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밥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중국 쪽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하냐, 그 다음에 밥을 얼마나 많이 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밥을 뭐 일시적으로 많이 짓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한국 쪽에 제품이 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역시 중산층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측면을 좀 확인해 보시게 되면 리엄쿠첸 이제는 좀 반등이 나와야 될 시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매도하지 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리엄쿠첸의 주수급을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확인해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안에서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냐 매수를 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등 구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반등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9,700원인 수준이 굉장히 좀 중요한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을 좀 더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9,7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흐름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11,100원대면은 지금 이제 매수가 정도겠죠. 아마 매수를 했는데 불구하고 너무 지루해서 종목 교체를 좀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주식은 지루해야지 돈을 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루한 걸 떠나서 일단은 내가 전략을 9,700원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티겠다.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전에 그 저항이 형성되어 있는 곳까지 버티겠다라는 관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11,500원대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단기적인 흐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중국의 모멘텀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서 기관이 매도를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하면서 9,700원 이탈하면 한 2, 3% 차인데요. 그때 빠져나오시는 것이 맞다라는 관점이 있으니까요. 기관의 수급과 함께 9,700원 이탈 여부 확인하시면서 리엄쿠첸 조금 더 홀딩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투자자가 되어야 되지 트레이더가 되시면 안 됩니다. 스캘핑에 의존하십니까? 지금 당장 그 스캘핑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과 그리고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면서요. 우리는 투자자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리드. 자, 예전에 가수도 있었죠. 자, 매도해도 될까요? 2249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지 마시고 일단은 매수 가격 자체를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차트 잠시만 볼게요. 일단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 기존 광대 확대에 대한 수혜 관련 종목군입니다. 통신 장비 관련주고 통신 장비 관련주가 지금 시세를 형성하기에 앞서서 매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서 뭐 번호표를 대기받고 지금 순위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매수가가 조금은 왜 저 자리 자체가 조금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7,190원에 사셨는데 7,190원 자리가 이렇게 보시면
꾸준히 이제 지지가 되는 자리입니다. 지지가 되는 자리고, 이런 자리에서 곧장 올리진 않아요. 왜 이런 자리에서 곧장 안 올리냐면, 결국에는 이런 자리 자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자리가 한번 이렇게 깨져야만 시세는 붙어서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 자,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단 권역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속도를 줄이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서 올라가겠죠.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는 또 빠지니까, 아유, 정리해야 되는 포인트인갑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과매도 구간 안에 들어왔어요. 왜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냐 하면 밑에 거래량을 잘 보세요. 자,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자, 요 1차적으로 빠질 때 어때요? 투매가 이렇게 붙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까지 버텼던 개인들이 조금씩 팝니다. 기관도 팔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옆으로 행보를 하니까 거래량이 없어졌다가 밑으로 한번 또 내렸죠. 이때는 누가 파냐면 개인들이, 남아있는 개인들이 다 팔고 나가는 거예요. 자, 또다시 거래량이 지금 어때요? 옆으로 행보를 하니까 또 줄었죠. 요번에 또 내리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개인들이 3차로 또다시 투매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자리에서 파는 거를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때요?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팝니다. 지금까지 버티다가. 하지만 기관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기관이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매도에 대한 물량이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겠어요? 반대라는 거죠. 어차피 기준 가격 로스컷이 걸렸기 때문에 기관은 빠져나갔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는 과매도 구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물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물량이 다 없다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반등이 나타날 때 이 기관의 매수세 자체가 어떻게 붙어서 이 종목군을 올리는지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차트가 또다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런 종목군은 지도는 어느 정도 다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단에 있는 이 8,500원짜리 한번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한 번만에 뽑아내기 위해서는 힘이 조금 부족했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 분들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양매수도 붙었고, 어느 정도 단일 매수체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거고, 지금 자리에 다시 한번 더 턴을 하면서 올라올 때는 강한 시세가 조금 동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매수에 대한 매수 가격이 조금 나빴던 것 뿐이지 종목에 대한 선택은 나쁘지 않았다고 보시고 좀 더 들고 가셔서 수익을 꼭 챙기시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절대 깨져서는 안 되는 자리가 한 가지가 있죠. 그 가격대가 얼마냐면 6,650원, 6,600원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적어 놓으세요. 6,600원에서 6,650원짜리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따라 전화가 안 오네요. 자, 문자인데요. 네네. 예, 전화 뭐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혹시 전화를 진짜 하고 싶다. 종목 상담 이거는 오늘 내에 꼭 받아야겠다. 오늘 종목 상담을 전화로 받지 않으면 주말이 고통스러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주말 좀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또 저희랑 대화도 직접 하시면서 전화통화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제는 전화가 불이 나게 많이 왔습니다. 맞죠? 어제 한 8통, 10통 가까이 왔는데. 네네. 자, 제가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런가 봅니다. 자, 그럼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플랜텍 매수해도 될까요? 297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사실은 노를 들까 예스를 들까 심적 갈등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인 내용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종목 상담 위주로 가야 되냐의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떻게 됐든 이슈가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잘하신다라고 한다면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기가 사실은 좀 껄끄럽고요. 매수라는 의견을 드리지 못했다라는 점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플랜텍의 경우 역사적인 바닥 부근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였죠. 지난주부터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포스코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뭐 비자금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포스코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포스코 플랜텍의 경우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었죠. 성진 지오텍을 인수하기 전까지요. 그러면서 인수가 되게 되면서 주가의 위치가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의 위치상으로만 보게 되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실적적인 측면까지 확인이 돼야 필요하다라는 부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자, 일봉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더 조정 받았으면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패턴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3,150원 부근이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단기적인 이슈로서만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포스코 플랜텍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이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매수의 관점으로서 이슈를 생각을 좀 갖고 있냐면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이 부분은 단기적인 약세로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기관의 수급이다 외국인의 수급이다 주 수급은 없습니다. 현재 봤을 때 주 수급은 없지만 동반 매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물량 매집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만약에 매수 사인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탈가를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그렇지 못할 경우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하지 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결국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답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50원까지 밀리게 되면은요. 어차피 거기에서는 추세적인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요. 어떻게 됐든 최근에 그 고점이 형성되었던 부분이 4,4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안에서 악재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올라가지는 못했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4,400원을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나는 좀 짧게 빠져나와야 될 것 같다. 나는 리스크 큰 거를 감당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3,370원을 이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370원 이탈가, 올라가게 되면은 4,400원 목표가,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3,150원까지 밀리게 되면 매수가 용이하다라는 거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왕이면은 어쨌든 인생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 리스크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리스크 없는 쪽으로 계속 가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워렌 버핏이나 제시 리버모어나 얘기를 하는 게 일단은 자산이 마이너스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점을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입니다. 투자자예요.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포스코 플랜텍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주식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의견 들어왔는데요. 이상로 멘토님, 보령제약 설명 잘 들었어요. 웃음 표시, 그리고 설명하신 자리가 맞아요. 하고 4419번님이 보내셨는데요. 예, 그래요. 올라갈 때 그 자리를 잡기가 힘든 자리였죠. 그래서 앞에 자리, 그 자리가 맞네요. 자, 고맙습니다. 궁금했거든요. 궁금한 게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아, 시원하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강연에 있어요. 손대상 멘토님부터 한번 먼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내일입니다. 내일, 신한금융투자 교대 삼풍 지점에서 2시부터 4시까지 따뜻한 햇살입니다. 봄이 되면은 좀 여유롭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까? 여유롭게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내일 2시에 꽃차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 잔 드시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동 쪽에서는 이제 제가 하고 강서 쪽, 그렇죠? 인천 쪽이면 강서인데 내일 몇 시인가요? 저는 out of 서울입니다. 예, 영어 다 알아들으시죠? 예, 농담이고요. 자, 지금 저는 그 역발상 투자 전략, 매매 기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포 찾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토요일 오후 2시 21일, 내일이죠. 그래서 동부증권 인천 지점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역 7호선 굴포천역 8번 출구에 나오시면 메디캐슬 빌딩이 있어요. 그 빌딩 2층에서 진행을 하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7호선은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방이 있어요. 자, 내일 강의는 오늘 못 오시겠다. 너무 멀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무료 공개 방송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제가 공개 방송 자주 안 하는 거 아시죠? 하지만 또 어떤 종목군이 또 신고가를 또 갔어요.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AS도 드리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투자자 그렇게 수익을 즐기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요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 여러분들 지금 빨리 샘플러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 뵙겠습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